은퇴 후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새어나간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소비가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은퇴 직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소비 패턴 중 하나가 바로 보상 소비입니다. 한 58세 은퇴자는 퇴사 후 첫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느라 못했던 외식과 여행을 마음껏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순간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던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은퇴 후 시간의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강제로라도 지출을 통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정해진 일과를 보내며 소비할 시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가 텅 비어 있게 됩니다.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한 62세 남성은 작은 지출로 스트레스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취미용품 구매, 갑작스런 외식이 반복되며 한 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안 쓰면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연결이 끊어지면 정서적 공허감을 소비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일수록 이 소비 패턴이 뚜렷해집니다. 한 여성 은퇴자는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온라인 쇼핑을 열어봤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쌓였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매달 늘어갔습니다. 돈이 아니라 공허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 후 고정 지출의 착시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자동차 유지비, 관리비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체감됩니다.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 같은 금액이라도 무게감이 훨씬 커집니다. 이 고정비 부담은 결국 불안감을 키우고 불안감은 다시 충동 소비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 계획의 착각입니다. 은퇴 전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비용 중 하나가 생활의 변화 비용입니다. 가령 은퇴 후 여행을 더 가고 싶거나 취미를 갖고 싶다면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미리 계량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실의 소비는 계획보다 항상 더 커지고 계획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여행 가면 몇 번이겠지 했는데 막상 시간 많으니 자꾸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많아지는데 돈의 흐름은 관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체성 상실이 가져오는 소비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이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일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무력함을 느끼면 소비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무언가를 사면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되찾은 기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짧게 끝나고 지출은 오래 남습니다. 결국 은퇴 후 소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 역할, 정서, 습관 등 삶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소비는 어느 순간 폭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은퇴 후의 시간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활동을 할지 구체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정서적 공백을 소비가 아닌 사람과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처럼 의미 있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예상보다 많은 변동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취미와 여행,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모두 포함해 현실적인 예산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의 역할이 사라진 만큼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소비를 줄이는 단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비는 무너지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소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지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많은 사례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 평생을 일과 규칙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라는 사건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으로 다가온다. 그 공백은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며 그 안을 통제하지 못할 때 소비는 갑자기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직장이 없어지고 출퇴근 비용이나 점심값과 같은 비용이 줄어드니 전체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 은퇴 후 소비가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는 생활비보다 정서와 시간, 그리고 관계의 변화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한 은퇴자 사례는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은퇴하던 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일하느라 참았던 외식과 쇼핑, 여행과 취미 생활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활기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소비는 통제되지 않는 패턴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일하며 자신을 억눌렀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소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상은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한 번의 외식이 습관이 되고 작게 시작한 취미가 점점 고급 장비를 요구했다. 그는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렇게 시작된 보상 소비는 본인이 생각한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된다. 보상은 정서적 위안을 주는 즉각적인 쾌감이기 때문에 멈추기 어렵고 은퇴 후에 느슨해진 시간 구조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은퇴 후 시간의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이다. 직장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인다. 이 틀이 소비를 자연스럽게 제한한다. 하지만 은퇴한 순간 이 틀은 사라지고 시간은 텅 빈 공간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이 빈 공간을 견디는데 익숙하지 않다. 실제로 어떤 은퇴자는 하루가 너무 길어 도저히 집에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외출하는 김에 작은 소비가 반복되었으며 결국 한 달 생활비가 은퇴 전보다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했다. 시간의 공백은 소비를 끌어들이는 무력한 진공과도 같았다. 관계의 변화도 소비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직장은 사회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대화, 점심시간의 소소한 소통, 회의 중 나누는 의견 교환 등은 모두 의미 있는 관계적 자극이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이 연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끊어진다고 말한다. 관계의 단절은 외로운 감정을 불러오고 이 감정은 충동 소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은퇴 여성은 마음이 외로워지면 쇼핑몰을 열어보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필요 없는 물건이 하루 이틀 사이 쌓였고 카드값은 매달 증가했다. 그녀는 쇼핑을 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리적 공백이 소비를 침식하는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간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들수록 행동으로 감정을 보상하려 하고 그 보상 방식 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지출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착시는 고정비에 대한 과소평가다. 많은 은퇴자들은 생활비는 줄고 고정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고정비의 체감 무게가 훨씬 커진다. 직장에서의 소득은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오고 고정비는 그 금액 속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이 줄고 지출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같은 금액도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폭이 커진다. 자동차 유지비나 주거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도 소득이 없어진 순간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부담감은 불안감을 낳고 불안감은 다시 소비를 흐트러뜨리는 감정적 요인이 된다. 계획의 착각도 은퇴 후 소비 실패의 흔한 원인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 계획을 세운다. 매달 얼마를 쓰고 연금은 얼마가 들어오고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지 등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은퇴 후 달라진 삶의 패턴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많아지면 여행을 더 가게 되고 취미생활은 자연스럽게 고급화되며 외출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난다. 즉 삶이 바뀌면 비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숫자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새어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는 더욱 흔들린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정체성의 상실은 소비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장인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직장은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간이고 그 역할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진 순간 많은 은퇴자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를 통해 인정받던 사람은 소비로 인정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새로운 옷을 사고 새 장비를 사고 고급 음식점을 찾으며 자신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물건으로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는 없고 소비는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정체성의 공백은 소비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재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이 모든 흐름의 공통점은 은퇴 후 소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이 돈 자체가 아니라 삶의 구조라는 사실이다. 시간이 비고 관계가 흔들리고 정서가 변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는다. 그리고 그 방향 상실은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은 다시 소비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생활 구조의 변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어떤 역할을 새로 만들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소비는 절대 안정되지 않는다. 결국 은퇴 후 소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정서적 공백을 사랑과 연결로 채우고 현실적인 지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돈을 지키는 것은 재정 관리의 기술보다 삶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은퇴 후 소비가 무너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개인의 재정뿐 아니라 삶의 균형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직시하고 새롭게 삶을 설계할 때 비로소 소비는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이다. 이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소비는 무너지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단 하나다. 돈은 계획할 수 있지만 삶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사람만이 안정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